안녕하세요. 밑줄입니다. 밑줄이 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분갈이 시기가 좀 된 요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요 아이는 화이트 소울 22년 11월에 여기 식재했다고 지금 메모가 돼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프리티다육 사장님 그 바구니 살 때 거기 끼어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 분갈이 할 시기가 됐고, 이 아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홀한 연꽃 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표를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도 좀 작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화분에서 좀 크긴 했는데 제가 너무 큰 화분에 해줘서 이 아이도 아마 분갈이 시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조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일단 화분에서 조금 털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뿌리가 여기 마사 바로 밑에까지 뿌리를 다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분에서 이 아이도 한 1년 반 정도는 살았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줘야겠다. 우와, 뿌리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진짜 뿌리가 미소토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깨알 자랑을 하고 있죠. 와, 뿌리가 이렇게 났는데 너는 얼굴이 너무 조그만 거 아니니? 정말. 자, 일단 조금 뿌리를 좀 걷어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위에서 이 아이는 좀 내려놨어요, 제가. 왜냐면 금이기도 했고 이 아이가 작년 여름쯤에 살짝 깍지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깍지 케어를 하면서 이제 빛을 보면 이 아이가 타잖아요, 금 종류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방그늘 쪽에서 케어를 하느라고 제가 테이블 밑에다가 내려놓고 조금 얼굴도 키웠습니다. 테이블 밑에 내려놓고 얼굴을 키운 건 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지금 보면 조금 물 먹은 것 치고는 좀 빵떡이잖아요. 저는 조금 얼굴을 키울 때 얼굴이 조금 이렇게 생긴 로제트, 목대가 막 길게 나와서 웃자라기 쉬운 다육이는 안 되고요. 이제 뭐 창이라든가 에케베리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조금 로제트가 좀 이런 모양인 애들은 약간 테이블 밑에다가 방그늘에다 놔두면, 그리고 나서 물을 먹으면 살짝 얼굴이 조금 빵떡이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빵떡이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빵떡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얼굴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느낄 때 지금이야 라고 딱 판단이 쓸 때 이제 테이블 위로 올려주면 커진 얼굴을 유지하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해를 보면서 미모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육이 키우시니까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인지 다 그거 이렇게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깍지 케어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제 궁뎅이 밑에 요 얼굴 밑에 제가 물 간수를 하니까 다 이 로제트 밑으로 다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뿌리 쪽에는 깍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 위쪽에 깍지가 이제 탔다가 그게 계속 번졌던 것 같아요. 보시면 조금 꼬질꼬질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적심인 것 같아요. 얘가 엄마인가?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화분을 테이블 밑에 놓고 깍지 케어도 하고 또 물 관리도 하면서 얼굴을 조금 이렇게 조금 키웠습니다. 이쪽에 이제 깍지들이 아직도 완벽하게 케어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깍지가 그렇게 쉽게 케어되는 버러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끝까지 얘랑 싸워서 이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 다육이도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깍지하고. 벌써 지금 요 목대 밑에를 딱 긁으니까 하얗게 목대가 단단해 가지고 내가 들어갈 틈이 없네. 일단 요 목대 밑에 공기뿌리하고 요 희끗희끗하고 요런 것들은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깍지를 또 잡았습니다. 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깍지가 물을 싫어하고
또 습한 걸 싫어하고 온도가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프리티 사장님도 한번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깍지 케어가 안 되면 그냥 비를 그냥 계속 맞추세요. 그렇게 설명해 주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깍지가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아서 저 장마철에 내놨던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깍지는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만 맞는다고 걔가 완전히 깍지가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방제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하엽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 눈에 보이는 또 충들은 또 잡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물을 제가 좀 자주 줬어요. 왜냐면은 이제 깍지가 싫어하라고. 그리고 이제 얘도 물을 먹고 좀 얼굴도 키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얘는 한 번에 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좀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면 이 아래쪽이 다 젖기 때문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약이나 물을 주면 화분 속에 있던 깍지들이 물을 싫어하고 습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뿌리 쪽에 있다가 다 이 얼굴 쪽으로 화분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대나 그리고 이렇게 로제트 아래 요 궁둥이 부분에는 위에서 막 관수를 하거나 물을 뿌리고 약을 뿌려도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쳐서 흘러서 뿌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가 되게 똑똑합니다. 그 로제트 밑에 숨어 있으면 조금 자기네가 피할 곳은 거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제트 밑에가 이 습하거나 약이 묻었을 때 가장 빨리 마르잖아요. 뿌리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숨습니다. 여기 보면 또 하얗게 깍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를 잘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요 아이는 좀 심어주는 게 지금 조금 마음에 썩 내키진 않네요. 그냥 깍지 케어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왜냐하면 흙에다 식재해주면 깍지들이 아주 신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분갈이 하고 나면 저희가 물을 일주일 정도 안 주잖아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안 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렇게 따뜻한 온도에서는 깍지들이 활동 시기가 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화분을 이 다육이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싹 내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더 놔뒀다가 좀 더 말리고 구석구석 조금 제가 집중해서 집중 모드로 좀 깍지를 잡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조금 굴뚝 같습니다. 일단 뭐 보이는 데까지만 제가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래도 뿌리가 튼실하죠. 목대도 튼실하고 얘는 뿌리를 조금 자르겠습니다. 그냥 새 뿌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깍지도 탔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내고요. 충제를 다시 합니다. 얘 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물도 제가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깍지들이 그렇게 막 신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요럴 때 또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또 목대를 씻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 숨어있는 아이들을 제가 다 일일이 다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얼굴 사이에도 뭔가 거뭇거뭇한 게 이렇게 깍지 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까맣게 붙어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띄워줘야 됩니다. 얘는 좀 생장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까맣게 이렇게 깍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 얼굴 로제트 뒤쪽으로 요 옆에 입장하고 닿아서 여기가 숨을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까만데 자, 깨끗이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요 로제트 밑에 끼어 있던 깍지들을 제가 어느 정도 지금 걷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뒷면에, 여기 뒷면에 요렇게 요 입장하고 닿는 곳에 숨어 있던 겁니다. 자, 로제트 얼굴에도 조금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자, 궁뎅이 부분도 조금 깍지를 해줍니다. 약을 조금 방제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로제트 밑에나 요런 그 자구 목대 밑에 이제 거뭇거뭇한 게 보이잖아요. 약을 치면은 물에 묻으면서, 그러면 조금 이렇게 닦아냅니다. 아까 살짝 목대를 살짝 이렇게 걷어 보니까 목대에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금 뿌리 쪽에도 조금 까맣잖아요. 이야, 이 뿌리가 원래 이렇게 까만 건지 떼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한 2, 3일 또 말려보고 또 한번 체크해보고 이렇게 계속 조금 몇 번을 한 다음에 식재하는 게 저는 조금 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엽을 안 띄워주면 또 그 하엽진 부분 밑으로 다육이들이 또 숨거든요. 얘는 조금 목대가 조금 짧은 편이에요. 요 가운데는. 그래서 제가 핀셋을 넣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홀한 연꽃 금은 이렇게 지금 방제를 했고요. 자, 요 상태로 조금 여기다가 걸쳐 놓고요. 저 아이가 깍지가 있는 바람에 시간을 너무 오래 또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화이트솔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프리티 사장님이 분갈이를 해놓은 상태로 제가 그 바구니를 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갈이를 제가 못 해줬던 아이거든요. 자, 이 화이트 소울도 예전에는 엄청 고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많이 착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군생 하나 살려면 진짜 엄청 좀 가격대가 있어서 그랬는데, 하엽도 엄청 많네. 보시면 목대가 꿀이죠. 이 아이도 애기는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엽을 먼저 띄고요. 한번 볼게요. 세상에, 목대가 그냥 엄청 튼실합니다. 이제 여기는 굳혀졌던 거고, 여기는 이제 봄이 되면서 얘도 이제 성장을 하려고 제가 물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니 자기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저는 이렇게 되면 제가 뭘 잘못 키운 줄 알고, 얘 그냥 그렇게 예뻤던 애가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지고 막, 내가 잘못 키웠나봐, 물을 잘못 줬나봐, 막 내가 너무 해를 안 보여줘서 저렇게 입장이 길어지는 건가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했죠. 내가 뭘 잘못해 주는 건 줄 알고. 근데 다육이도 살아있는 생명이고, 또 이제 성장기가 되면 얘도 본능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건데, 처음에는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키우면서 계속 저도 배우는 거죠. 이런 얼굴도 보고 저런 얼굴도 보고 깍지도 만나고. 이 아이는 그래도 깨끗하게 잘 크고 지내고 있었네요. 분갈이 해서 그냥 이제 영양가 있는 흙에 들어가서 새뿌리 되고 하면 금방 얼굴도 예뻐지고 자구들도 조금 크겠죠. 이렇게 해서
뿌리는 살짝 조금 걷어냈고요. 이렇게 털어내고, 여기 목대에 있는 거는 조금 훑어내겠습니다. 자, 여기도 목대에 있는 뿌리는 살짝 조금 훑어내고요. 그래서 와, 목대가 튼실한, 얘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조심조심 하면서 흙을 털었습니다. 아이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서워. 정말 너무하네. 니네 진짜 너무한다, 얘. 제가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제가 반항을 합니다. 너무한 것 같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떨어질 아이였던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못해서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화이트 소울도 다 털어졌고요. 이 보라색이, 이게 성장할 때는 이렇게 예쁜 보라색을 내나 봅니다. 저는 요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굳혀져서 그 화이트 소울이 굳혀진 모습도 예쁘지만 저렇게 성장하는 연보랏빛일 때도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들 심을 화분 제가 금방 챙겨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분을 제가 챙겨왔는데요. 요 황홀한 연꽃 금은 요 파란색 화분에다가 이렇게 약간 그 겉에는 각이 있지만 안에는 라운드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심어줄 계획이고요. 요 화이트 소울은 조금 목대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요 꽃두라미 화분 노란색에 한번 식재를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요 황홀한 연꽃 먼저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사를 조금만 넣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방제는 충분히 했지만 당분간 조금 깍지 케어를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이쪽이 빽빽해 가지고, 자, 요거 입장을 하나만 띄워 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쪽에 지금 깍지가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깍지가 숨어 있습니다. 보면 희끗하게 제가 눈에 딱 보였거든요. 자, 요 입장도 요것도 띄고, 자, 여기 보면 희끗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입장 하나를 띄었더니 여기에 이렇게 깍지가 숨어 있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요거를 하나 띄겠습니다. 아마 요 입장 끝에도 깍지가 숨어 있을 거예요. 여기 뒤에 하얗게 이렇게 빽빽한 공간에, 로제트가 빽빽한 공간에 붙어서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좀 내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띄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꽃대가 마른 자리고요. 요거는 자, 요렇게 하고 방제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요 사이로 약이 들어가서 깍지를 조금 박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방제를 한번 제가 더 했고요. 자, 요 아이는 이쪽을 앞으로 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생장점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렇게 딱 맞게 한번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흙을 뒤에서부터 조금 넣겠습니다. 앞쪽을
살짝 들어서 흙을 넣고요. 이 화분도 아마 국산 공방 화분인데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 제가 요거 그 매니아 언니한테 구매했던 그 화분이라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이런 화분의 이름이나 이런 거를 아마 그건 알려주셨어도 제가 모를 겁니다. 워낙 그쪽으로는 또 제가 무지했던 때라. 근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뭐 이름 있고 막 그런 화분인지 아닌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화분을 너무 예쁘다고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어디를 앞으로 했더라? 얘가 뒤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여기가 앞입니다, 여러분. 자, 탕탕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쑥쑥이를 하고요. 딱 맞는 데다 심으면 이렇게 목대가 좀 짧은 아이들은 솔직히 심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길도 조금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목대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심고 이게 바람길이 조금 바람이 통하는 길이 조금 생겼을 수 있는데, 얘는 깊숙이 심어줘야지만 지금 뿌리에 이 배양토가 닿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화분 깊숙이 딱 묻히게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 얼굴에 지금 흙이 좀 묻었죠? 괜찮아요. 이따가 다 심고 나서 털면 되고, 또 워낙 이 아이는 그 깍지 방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물이 묻어가지고 약이 묻으면서 지금 더 흙들이 얼굴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뿌리는 거의 지금 제가 잘라낸 상태라 새 뿌리를 받아서 조금 여기서는 좀 깍지가 조금은 잡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깍지 케어를 받은 애라 참 고생이 많았던 애입니다. 이쪽에 조금 흙을 아이고 너무 땅에 붙어 있어 갖고 흙을 넣을 수가 없어서 자, 옆에서 넣고 옆으로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쏙쏙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다 흙을 조금 올려놓고, 자, 옆으로 로제트 밑으로 해서 이쪽에 흙이 조금 채워지도록 이렇게 탕탕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네, 이 정도면 흙은 잘 들어간 것 같거든요. 자, 이 아이는 마사로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마사도 뭐 되는 데까지 해야죠. 뭐 배양토를 조금 뿌리 쪽으로 제가 마사 놓으면서 공간이 있는 곳은 살짝 밀어 넣고 있습니다. 얘가 뿌리가 그렇게 조금 뿌리가 그 배양토에서 조금 떠 있는 그런 좀 수영의 뿌리여가지고 제가 조금 그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분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사를 옆에서 밀어 넣고 채우면 되고요. 여기 있는 공간에다 넣고 자, 옆으로 넣으면서 채우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곳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곳까지 굳이 넣으시려고 막 얼굴을 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또 옆으로. 자, 옆으로 이렇게 쏙쏙쏙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쏙쏙쏙 해주고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해서 고정하는 느낌으로만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홀한 연꽃 금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 파란색 공방 화분에 딱 맞게 식재를 해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소울. 이 아이는 요 노란색 화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요 꽃두라미 화분에다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심다 보면 또 세트가 준비가 되겠죠.
예전에 그 꼬맹이들이 심었던 것처럼. 근데 요 아이가 지금 요 마지막 요 입장이 아래로 처지면서 지금 목대를 살려주고 심기가 쉽지 않아서 얘는 조금 걷어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딱 걸치잖아요. 얘가 키가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요 두 아이도 그냥 뛸까 막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저는 되는 데까지만은 그냥 같이 가려고 합니다. 얘를 요렇게 조금 요렇게 빼서 심어줘야 되겠죠. 요렇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봐서 했구나.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넣고 조금 넣고요. 살짝 들고, 빼고. 떨어진 아이가 목대가 지금 목대가 조금 휘어 있어서 뽑힐 수도 있는데, 최대한 원래 있던 모양대로 제가 이렇게 넣어주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살짝 이렇게 올려서, 네, 이 아이가 조금 벌어지더라도 원래 있던 대로 제가 조금 심어주고 싶습니다. 쏙쏙이 하고요. 입이 조금 단단한 애들은 수영 잡기가 조금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가 좀 딱 붙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거리감이 있게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휘어 있어서 여기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진짜 난감한 거죠. 얘는 깊숙이 뽑아줘도 또 하늘로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흙으로 조금 눌러줘 보고요. 정 안 되면 또 잘라야 돼요. 얘도 계속 저렇게 올라오면 뿌리가 나는 부분이 공중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사이사이 좀 쏙쏙이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탕탕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흙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갔거든요. 얘가 목대가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정도면 흙은 지금 충분히 들어간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빈 듯한 느낌인데, 이 톡쏘기를 해보시면 분갈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이쪽에 흙이 좀 모질라네.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네. 이거를 이제 핀셋으로 딱 쏙쏘기 하실 때 얘는 떨어진 건지 아직 안 떨어진 거거든요.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덜렁거리니. 아, 정말. 일단 그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너 여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살아. 자, 이렇게 해서 흙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마사로 조금 더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요런 보랏빛의 얼굴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자수정 그 아이도 가운데가 완전 보랏빛으로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 키우게 됐고, 그 로제트 생장점 부위에 이렇게 보라보라한 연보랏빛이 도는 게 저는 그렇게 예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막 그 매니아님 자수정 보고 막 자수정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자수정이 키우는 사람마다 그게 틀린 건지, 아니면 그 자수정의 종류가, 그 색깔이 물이 드는 애가 있고 안 드는 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매니아인 것처럼 저는 예쁜 색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금 의기소침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머 안 되겠다 너는 정말. 얘는 그냥 하나 꽂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웬만하면 지지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하나 꽂아주겠습니다. 자, 다 정리하고 다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식재한 두 아이는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왼편에는 황홀한 연꽃 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생을 이루어주는 아이인데 깍지도 있었고 또 해서 깍지 케어도 했고, 제가 약간 얼굴을 지금 빵떡이로 키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딱 맞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제 식재를 해주었고요. 이 아이는 당분간 또 깍지 케어를 끊지 못하고 당분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화이트 소울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프리티다육 사장님 바구니 속에 이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분갈이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얼굴이 못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꽃두라미 노란 화분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목대를 살려서 심었고요. 이 아이들도 활착하면 아마 예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아이 이렇게 해서 식재를 마쳤고요. 이 아이들 변해가는 모습 종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식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예쁜 다육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